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7월에 저점을 찍고 2,500 위로 올라올 때 단단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낙폭과대 영역에서 겨우 벗어났고 또 그래서 이제 최악만은 지났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긴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서 올라온 자리라서 그런지 이제는 좀 지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상승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2,520선마저 내주고 반도체 투톱도 힘이 빠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 완성차까지 4%가량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된 모습이 보였고 코스닥도 하락이 우세한 시총 상위주의 모습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LNF만 빨간불을 켠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장중 내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였다가 장 막판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대형 호재가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정말로 지쳐가는 자리일지 고민이 좀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유독 더 강했던 우리 증시의 흔들림이 또 수급적인 포지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해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부품, 소형 원전, K방산, 엔터주 하락, 통신 장비까지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키워드 중에 하나로 빌 게이츠 방한이라고 키워드를 하나 꼽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한 이슈를 좀 더 깊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9년 만에 방한했던 빌 게이츠가 IT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보건과 관련한 의제로 어제 일정을 또 소화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부분은 SK그룹의 움직임이었습니다. SK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이 소형 원자로, 즉 SMR의 설계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서 그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탄력을 가하겠다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이 테라파워를 빌 게이츠가 설립했고 어제 빌 게이츠와 SK 회장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SMR이 시장의 핫 키워드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지 관련주 흐름을 분석해보고 전략적인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단연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최근 저가 매수세가 쏠리는 쪽, 이 엔터 쪽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엔터를 바라보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엔터주 주가는 이 리포트와 좀 정반대의 행보였습니다. 이 흐름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 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차분하게 풀어드릴 거고 종목까지 담아드릴 거니까 빠짐없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준 수익률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체크 먼저 해보시죠. 중장기로 공략해드린 히든 트랙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71.65%로 1위 자리 가져가고요. 에코프로 54.39%의 2위 자리 가져가고 있네요. 또 SL이 50% 육박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48% 훌쩍 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46%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비나텍 42.27%, OCI, 또 미래나노텍까지 40%대의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장기로 공략해드릴 히든트랙 종목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로 공략해 가실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단기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타점 전략까지도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실시간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어디서나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주 후반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이슈와 종목 이야기 찬찬히 풀어보시죠.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더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더 격하게 환영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플레이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좋지는 않았습니다.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락한 종목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징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 좋고 차트 좋고 재무까지 완벽한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종목도 챙겨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는데요. 이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동안 잘 나간다 네, 싶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수급도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네, 너무 오늘 불안정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어제 미국 증시도 좀 불안했어요. 네. 그렇죠?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죠. 월마트와 홈디포가 좋은 실적을 예상으로 발표를 해서 그에 속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9%밖에 상승 안 했고 오히려 나스닥은 반대로 0.19% 하락을 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 하락 마감한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새벽 3시에 FOMC 의사로 네. 공개가 있기 때문에 그의 경계심 때문에 투자가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서 우리 아시아 증시는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독 네. 우리 시장만 이렇게. 뭐 일본 니케이 증시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홍콩 항생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도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하락을 마감한 게 조금 안타깝고요. 네. 자, 오늘 발표되는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수 지표하고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 공개 그걸 보면서 우리 내일 시장을 좀 대응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하지 마시고 내일 미국장 오늘 밤에 미국장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 장이 오픈할 때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대응의 영역에서 시장의 흐름을 챙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 흐름을 챙겨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함께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또 FOMC 의사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요? 많이 받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엄청 많이 받죠. 네. 자, 8월에 우리가 그 금리 인상, 미국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죠. 9월에 있죠. 네.
9월에 있는데 이 의사록 공개로 해서 9월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다뤘을 거고 경기 침체를 다룰 거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9월을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 의사록이 그런데도 공개를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공개되면서 아. 9월의 금리 인상을 그전 6, 7월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빅 스텝을 밟을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FOMC 의사록 공개가 이제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전날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몇 프로였냐면요. 39%였어요. 근데 2% 올라서 41%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오. 반대로 빅스텝 0.50% 올릴 것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61%에서 59%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 공개가 발표되고서 네. 아마 연방 기금금리 선물에서 어떠한 향방을 예측하는지도 또 한번 보면 그게 또 하나 투자 포인트를 밟아가는 데 좋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될 때 또 이 재차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또 어떤 방향을 밟게 될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완성차, 자동차 그 완성차와 또 부품 섹터의 표정이 되게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잘 갔어요. 네. 주가가 잘 가서 그 이제 보유하신 주도주 분들도 아니냐? 막 이렇게 그렇죠. 또 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보면 현대차가 3.80% 하락, 기아가 더 많이 하락했네요. 4.02% 하락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재 지금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 만들고 있는 GV60 이게 다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이 전기차를 국내에서 다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상반기에 현재 미국 내 판매량이 우리가 몇인지 아세요? 한국이? 몇일까요? 현대차가 2위예요. 오. 테슬라에 이어서 2위예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이제 지연을 되기로 했는데 네. 우리가 보조금 못 받는다는 거죠. 국내 생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측에서는 올해 연말에 뭐 몽고메리 공장에서 뭐 해서 GV60 정도는 우리가 완성차를 해서 미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2025년도에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걸 좀 빨리 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노조의 합의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걸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서 좀 땡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에 좀 영향이 좋지 않을까. 좋은 거를 발표하게 된다면 현대차에서.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많이 하락했고 반대로 부품주들이 상승한 이유는 있겠죠. 네. 부품주들이 상승한 이유는 이제 중국에 있는 부품을 쓸 수가 없겠죠. 뭐 양극재든 뭐 2차 전지 배터리든 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한국산 부품을 쓸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사익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완성차냐 부품이냐 또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주도주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흐름도 네네.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전략을 다시 재차 수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흐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 세워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한번 같이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이슈 좀 더 세세하게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슬슬 또 눈독 들이기 시작한 SMR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또 SMR에 왜 관심을 두는지 한번 그 특징적인 부분 또 전망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렴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크게, 거죠. 네. 우리가 원전을 생각하면 뭐가 잘 떠오르죠? 폭발. 방사능 노출, 뭐 노출. 폐기물 뭐 이런 게 좀 네.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걸린다. 어. 그리고 금액이 건설하는데 너무 많이 든다라고 보는데 이 소형 원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원전을 짓는데 한 3, 4조 원 정도 들고 한 5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1조 정도만 들고 한 3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원전에 대한 우리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에서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 소형 원전이다라고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 SK그룹에서 빌 게이츠 방안에 맞춰서 우리 이제 테라파워죠. 테라파워에다가 네, 맞습니다. 3천억 을 투자했는데 바로 지분을 매입한 거죠.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주목받는 게 뭐냐면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세운 업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 우리 국내 종목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떠한 특징이 됐다. 어떤 섹터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전이 뭐 지금 우리 기존에 쓰는 우리 원전도 있겠지만 이 소형 원전이 앞으로도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효율성이 참 좋다라고 해서 지금 주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또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또 이슈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SK와 테라파워도 네네. 있었고 또 한수원 관련한 이슈도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관련한 이슈도 좀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뭐 어차피 한수원이랑 그 우리 기술 지금 되는 게 엄청난 지금 유수가 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기술이 지금 그래서 배전판, 그냥 예전에 원전 관련주로 해서 이 배전판이나 전기 제어 쪽을 계속 만들었는데 이거를 소형 원전이나 그냥 원전이나 똑같겠죠. 크기만 작아지니까. 원전을 좀 네, 소형화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우리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 강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게 되면 솔직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가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재무를 먼저 솔직하게 볼까요? 또. 재무를 보게 되면 재무 대표를 보게 되면 수익이 거의 뭐 적자 지속이죠. 전년보다 적자 지속이고 영업활동 현금 목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22년도에서 13억 마이너스. 그리고 지분 특이한 게 또 지분입니다. 이 지분 보게 되면 8%밖에 대주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우리 대부분 한 30% 이상 지분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소시 20% 정도는 돼야 되는데 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주식수가 이게 지금 한 억이 넘습니다. 주식수가. 이런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수가 너무 많은 게 조금 흠이다. 그리고 재무주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상 흐름은 괜찮습니다. 차트 흐름 좋아서 지금 보게 되면 저점 찍고요. 이 상승하고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241봉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오늘도 엄청난 섹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했습니다. 상승 못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481선에서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매수를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지 않았나 보고요.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줄었어요. 2022년도 초만 해도 거래량 좀 많았다가 상승을 이끄는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 구간, 큰 박스를 만들면서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만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매수 타점 같은 거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가 좀 그닥 별로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무,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같은 것은 저는 이제 강연하고 할 때는 항상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이 실적 개선하고 탄탄하고 기업 안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충분히 일어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보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재무 구조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장기보다는 중기 이하 관점. 그래서 어떠한 섹터에 연결돼서 차트상 위치가 좋아서 어떤 섹터에 연결돼서 상승했을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승했을 때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뭐 장기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SMR 관련해서도 우리 기술 리뷰를 해주셨는데 중기 이하 관점에서는 충분히 탄력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중요한 신뢰도 있는 타점 전략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SMR 이슈로 다뤄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 순항을 하면서 K 방산뿐만 아니라 여기서 K원전 세일즈 외교 펼쳤다고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마 소형원전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방산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방산과 원전을 같이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방산은 사실 좋다라고 늘 긍정적인 전망을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전 지금 좋죠. 네, 그래서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방산과 원전을 같이 가는 종목을 갖고 가면 되겠죠? 네, 그게 그러면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그게 또 우리 기술일까요? 우리 기술인데 뭐 재무가 좋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산 종속회사가 이 방위산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원전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해당 회사 우리 기술이 하는 게 또 뭐냐면 철도 쪽으로 하고 있어요. 철도 쪽은 어디랑 연결돼 있죠? 대북주에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에 연결돼 있는 이제 우리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마련됐다. 현재 차트상 위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보다는 중기 이하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 있는 또 매수 타점이겠죠. 그리고 비중, 그리고 대응 전략이겠죠. 그런 거 저희가 노란톡에서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또 순방에 따라서 이런 이슈에 따라 또 움직였던 방산과 또 원전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또한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철도와도 연결이 돼 있는 종목이니까 차트상도 나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와 관련된 타점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그 든든한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리뷰를 해볼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히든 트랙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5월 11일에 소개를 해드렸고 31.56%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략 종목으로 드리고서 3타점까지 다 체결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3타점을 드리죠. 1타점 드리고 주가가 밀린다면 2타점에서 추가 매수, 3타점에서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3타점 또 매수. 그럼 또 비중은 좀 높아지면서 평단가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괜찮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수익도 괜찮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에서 31일 날 발표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 하나라는 게 있는데 주 하나의 방산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고 100% 자회사죠. 하나 디펜스 부분을 흡수합병해서 이 큰 뭐 방산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잖아요. 밝혔는데 이게 이제 한간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한국형 로키드 마틴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면 누리호의 가스터빈 엔진, 항공기 엔진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만들고 그리고 또 이 하나에서는 탄약, 하나 방산부는 탄약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자주포. 이 여러 부분이 다 합쳐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큰 기업이 탄생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기업 자체에서도 밝힌 게 뭐냐면 2030년까지 글로벌 10에 들어가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으니까요. 앞으로도 괜찮은 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한번 기업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다시피 PBR 1.24라요. 뭐 동종업계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 상태고요. 그리고 배당도 주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22년보다 23년도, 24년도가 점차적으로 매출이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흡수합병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목표가도 지금 9만 원, 10만 원, 뭐 7만 6천 원. 어디 여기서는 뭐 다울투자증권에서 1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현재 얼마인가요? 6만 9,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1타점이 체결됐고요. 여기서 2타점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3타점이 여기서 체결되는데 정확히 저희가 만들어드린 3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현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타점 있죠? 똑같은 타점, 이 타점에서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 비중과 그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주가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기술력과 큰 기업이 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3타점까지 다 체결이 됐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 그만큼의 비중이 또 중요하다. 비중 전략도 세워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도 충분히 다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산주의 전략 든든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엔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엔터주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 배경이 좀 있다면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좋은 실적이 나왔죠. 컨센서스 속에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죠. 네. 근데 항상 좋은 실적 나와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저 뉴스를 보더라도.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갖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렌터주 대부분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뭐 3분기, 4분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이제 점차적으로 잔잔적으로 콘서트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이 엔터주가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밸류 자체적으로 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주워 담아야 할 종목 중에 하나도 엔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가져갔지만 실적이 다 웬만큼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져가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또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엔터주가 있습니다. JYP 엔터인데 이 JYP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만큼의 상승분 챙겨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 전략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네네. JYP 리뷰해 주실까요? 네. 뭐 JYP 이번에 실적 발표인데 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네, 엄청 높게 나왔죠. 네, 저도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뭐 이 부분이 바로 뭐 콘서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JYP 같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콘서트에서 수익, 뭐 음반 수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또 등장하게 컴백도 된다면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수익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JYP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올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이 오히려 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JYP 같은 경우 저희가 5월 26일인가요? 그때 공약적으로 드리고 네. 현재 2타점까지 체결되고서 1타점에서 체결되고서 약 반등 후에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밀린 후에 2타점에서 다시 체결되고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JYP 같은 거 기본적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2021년도에 1,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2022년도에 3,000억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후에 3,500억, 그다음에 4,000억 정도 랠리를 이어갈 걸로 실적이 랠리에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또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이 주가가 거의 한 7만 원대, 7만 2천 원대가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59,300원이라는 것이죠. 자, 저희는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지금 제가 네모박스 했는데 이 구간에서 1타점이 체결되고요. 약 상승 후에 다시 2타점이죠. 2타점이 242평선과 만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드렸는데 그 위에 어떤가요? 주가는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1타점, 2타점 체결됐으니까 비중도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타점 기준으로 해서는 한 11%지만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정배열로 242평선과 482평선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최고가죠. 이 신고가 라인이 주봉상 보게 되면 66,200원 라인이에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오히려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주워 담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JYP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엔터주 중에서도 JYP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2타점 체결 후에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또 이렇게 히든트랙 종목을 늘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종목 리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로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늘 말씀을 해드리면서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JYP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남았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또 챙겨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내일장에서 바로바로 단기로 또 챙겨볼 수 있는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탄력 챙겨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현재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좀 강한 상승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격인 두산 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들이 아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내일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수소 관련주들에서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는 혹은 중기 이하 관점의 종목들도 다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수소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로 말씀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섹터는 이슈와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챙겨가시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그 모든 거 다 해드릴 거니까 타점 전략까지 세세히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 시황과 이슈 전략도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JYP도 리뷰를 해드렸죠. 이런 히든트랙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성장 재무 차트가 전부 다 갖춰진 종목을 히든트랙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성장성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 종목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왔어. 이거 무조건 주워 담아야 할 종목이죠. 네. 과연 어떠한 성장성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산업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5G도 있고요. 뭐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사업군을 다 합니다. 해당 다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자, 5G, 전기차, 스마트폰, 반도체, ESS 등 이 사업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기술력으로요. 그게 뭐를 하냐면 바로 케이스와 캐비넷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5G 통신 장비 부품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소형 기죽 장비인 RRH와요, 그리고 소형 안테나 기죽 장비인 RRU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케이스와 캐비넷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G 관련해서 케이스와 캐비넷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매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5G 이 케이스 캐비넷인데 그래서 5G 관련주로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5G 관련주도 있으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섹터에도 다 연결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5G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해당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장 모멘텀이요, 바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부품에서 뭘 만들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캐비닛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스마트폰 프레임? 그렇죠. 외관 프레임을 오. 만들겠죠. 가장 잘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요. 자, 외관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엄청 빨라요. 어제도 우리가 그 폴더블 폰이 출시가 네, 됐죠. 맞아요. 플로진에서 투톤이라고 이렇게 네. 또 광고가 뜨더라고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가 이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 폴더블 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해당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군 바로 반도체 장비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 장비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반도체 제품 뭐 케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 말들이 좀 많죠. 앞으로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의 성장에 있어서는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할수록 이 해당 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당 업체가 이 반도체 쪽에서 2019, 20, 21, 22년 동안 이렇게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노후 반도체가 있어요. 장비가 있잖아요. 네. 노후 반도체 장비를 이 성능을 개선해서 다시 되파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이 참 괜찮습니다.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실적이 점차적으로 이 반도체 쪽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또 어떤 섹터 연결돼 있을까요? 바로 ESS 부품 사업입니다. 자, ESS 뭐 많이 들어보셨죠? ESS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네, 맞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그냥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그 수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생기면 보관을 어디다 해야 되죠?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건데 이 해당 회사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산업군 중에서도요, 성장성이 엄청 빨라요. 제일 빠르고 매출 규모도 지금 두 번째 정도 됩니다. 해당 회사에 매출 규모가 앞으로 이 5 쪽을 좀 뛰어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도 있고 풍력, 뭐 태양광이 있지만 이 ES 에너지 저장 자체가 당연히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살릴, 그리고 미래의 기업의 실적이 더 많이 나올 바로 사업군이 바로 ES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백. 가장 잘하는 게 케이스 캐비넷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 캐비넷을 잘 만드니까 당연히 이 전기차 배터리 팩도 팩도. 잘 만들겠죠. 그래서 삼성 SDI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납품 시작이 작년 7월이었으니까요. 3분기부터 이제 작년 3분기도 실적이 반영됐겠죠. 근데 이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요라가 안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게 안정이 되고 고객 다변화가 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2차 전지 매출액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재작년에 한 1,066억으로 해서요. 전년 대비 15% 성장했고 작년에는요. 1,91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79.7%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또 기가 막힙니다. 올해는 3,62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89%나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ESS, 뭐 이 전기차 배터리팩 다 잘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실적이 보장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해당 회사가 마지막으로 진출한 사업이 바로 이 컨테이너 사업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큰 캐빈이시네요. 큰 캐빈. 네, 그렇죠. 예, 캐비넷을 만드는데 큰 캐비넷. 네. 당연히 여기서도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어. 잘할 수밖에 없고 현재 글로벌 공급망 형상, 병목 현상 때문에 이 컨테이너 쪽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요. 봐요. 5G, ESS, 전기차, 반도체, 뭐 스마트폰, 노트북, 뭐 케이스 이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에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요, 이 모든 섹터에 다 연결돼서 주가가 그러네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갖고 있다. 엄청 큰 모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실적까지 받쳐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매수 타점이겠죠. 그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케이스와 또 캐비닛을 제조하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5G부터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그리고 ESS 부품,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팩까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그냥 조금씩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의 기술력을 전부 다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게다가 케이스를 또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 진출한 컨테이너 사업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오는 주가 상승 또한 탄력적일 걸로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성장성만 보셔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무언지 또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또 이렇게 사업성을 제대로 발휘할 줄 아는 업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이 종목을 위한 매수 기회 3타점으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자세히 봐주실까요? 네, 재무 구조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2019년도에 3,900억 했다가 20년도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2021년도에 어떤가요? 거의 2배 이상 매출액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매출액에서 전년 대비 4.1%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죠. 납품을 하고 싶어요. 이미 다 만들었는데 납품을 하고 싶은데 납품이 지연돼서 매출액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처가 없어진 게 아니죠. 매출처는 있는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납품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분기 실적 보게 되면요.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이 바로 1,921억으로 전년 대비 35.9%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역대급 분기 매출로 사상 최대 매출할 것 같은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으로 지금 보이는데 적자 전환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난 제조 원가가 상승한 부분이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배터리 팩만 들고 있잖아요. 지금 매출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원가 자체가 조금 낮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영업이익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락한 게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비율 130%고요. 대신 유보율이 5,700%가 돼요. 어마어마한 유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PS입니다. 자, BPS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5,900원, 7,200원, 6,000원, 9,500원, 14,000원 이렇게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인 BPS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거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한 주당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걸 바로 청산 가치라고 그래요. 기업이 청산됐을 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바로 14,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주가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BPS가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 실적 및 투자 지표. 자, 미래를 예상하는 건데요. 위에 실적에 제가 매출액에는 좀 빨간 표시를 안 했는데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요. 네. 23년도에는 1조 7천억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ESS 쪽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백도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 쪽도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가요? PER이 당연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PR이 낮아지고 있고 PBR도 낮아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주식 가격은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밀어낼 수 있어요. 실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금방 따라가진 않죠.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당연히 주워 담을 종목이다. 당연히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면 되겠죠. 적절한 비중 그리고 대응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도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무제표까지도 봐주셨는데 1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아쉬운 결과였지만 이게 성장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일시적인 정지일 뿐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2분기 실적부터는 또 이렇게 정상화됐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만큼 적자만 확인하고서 떨어진 주가가 오히려 정말 탁월한 매수 기회가 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종목일수록 발 빠르게 먼저 담아두기만 하신다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분, 충분한 수익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 노란톡방에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입 자리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제가 위치가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형 박스권 돌파하고서 추세 상승이 나왔는데 바로 실적이죠. 그 이후에 이 5G 장비된 투자 우려로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240 주봉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도 박스 하단에 이탈. 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최적의 자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해당해서 갖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 그걸 내려오면서 상승 의지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할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상승할 때 같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재 21선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이 현재 우상향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튼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15,000 오늘 종가가 15,350원의 종가를 마감했는데 이 증권사에서도 25,500원, 한 26,000원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상승을 해야 돼요. 신고가까지 라인까지 가야지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목표 주가랑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담아서 간다고 한다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담아서 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최적은 아니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상승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또 실적으로 박스권 돌파해서 좋은 상승 보여줬던 이력이 이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가진 모멘텀과 재무로도 좋은 진입 자리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노란톡방에서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만 제대로 세워 가신다면 충분히 또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인사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네. 자,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성장 모멘텀 좋고요. 그죠? 재무구도 좋습니다. 차트상 너무 저평가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담아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간다면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장마감 3시 반까지 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까지 또 히든트랙 종목 소개해드렸던 건 장비를 보관하고 보호하는 케이스와 캐비닛을 제조하는 업체 소개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만 챙겨가시면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